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팩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탄소 배출, 대비, 가족의 의미인데요. 먼저 대비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12월 16일 방송된 극한 데뷔 야생돌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꿈을 향해 쉼없이 달려온 야생돌의 마지막 회가 전파를 탔는데요. 데뷔조 발표를 앞두고 역동적인 무대를 보여준 14명의 연습생 중 7인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살아남아야 데뷔할 수 있다. 잠재된 아이돌 본능과 실력을 증명하며 야생에서 태어난 이들. 치열한 생존 싸움을 이겨낸 야생돌 14인. 과연 데뷔의 꿈을 이룰 최종 7위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디든 갈 수 있어. So good, it's all good. We don't got, we head to the top. We don't mind, get your head. 네, 오늘 이 14인의 야생돌 중에 최종 데뷔 멤버 7인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그럼 먼저 선발 기준을 알아볼까요? 자신의 실력으로 쌓아온 미션 누적 점수 70% 그리고 시청자 투표 30%를 합산하여 선발됩니다. 네, 이제 극한 데뷔 야생돌의 파이널 신곡 무대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라스트 찬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 느낌 딱 좋은 것 같아 나는. 전 데뷔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7인 안에 들 겁니다. 좋아요, 수고했습니다. 모든 게 다 죄, 다리를 안 밀고 그게 어디가 됐든 I'm ready to go. 짙은 어둠이 불타는 태양이 드는 그 순간이 그게 바로 지금이지. 자, 극한 데뷔 야생돌 파이널 생방송 그룹명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TAN, 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하겠다는 야생돌의 포부를 담은 이름인데요. 이제 최종 데뷔 멤버 발표만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 야생돌 최종 1위. 그 1위! 영광의 주인공은 이창선 야생돌이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7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의 마지막 멤버. 마지막 7위는요? 7위는요? 임주환 야생돌 축하드립니다.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다 잘했는데 절반이 7명만 데뷔여서 아쉽습니다. 아쉽게 합류하지 못한 7명도 좋은 데서 또 봐요. 비록 나머지 7명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좋은 무대에서 꼭 볼 수 있기를 응원할게. 모두 매력 있어서 응원하며 봤어요. 모두 고생했어요. 정말 다들 빛나고 멋져. 합류하지 못한 연습생들의 탈락을 아쉬워하는 동시에 데뷔조로 선발된 멤버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 위원들은 극한 데뷔 야생돌 마지막 회 어떻게들 보셨나요? 이 최종 데뷔조 발표를 앞두고 14인의 이 야생돌로 꾸며진 무대 자체는 저는 이 누가 데뷔를 해도 전혀 이제 손색이 없고 완성도가 높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청자 공모를 통해서 이 탄이라는 그룹명을 결정하고 최종 데뷔조 선정에 있어서 생방송 문자 투표 한 표를 7표로 계산하는 등 어떻게 보면 제작진이 끝까지 시청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 프로그램에 녹여내려는 그런 전략이 좀 돋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극적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선발 데뷔조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7번째 멤버를 마지막에 발표하는 구성과 연출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좀 잔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오히려 좀 약간 데뷔 무대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과 어떤 밝은 분위기를 좀 구성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모든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발하는 과정까지만 이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보라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이 탄이 많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MBC 자체에서 좀 더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어떤 사회적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데뷔 이후에 어떤 활동에 대해서 MBC가 어느 정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의 첫 단추가 저는 마지막 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최종 멤버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과정을 굉장히 어떤 축제처럼 만들면서 새로 만들어진 팀에 대한 정말 꽃길을 만들어주고 정말 이제 그 팬덤을 그때 상당히 형성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번 마지막 회 같은 경우 그거를 마련해준 무대였냐라고 하면은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좀 당황했었던 게 이제 그 MC들이 소개를 하고 잠깐 뒤로 물러나니까 옆으로 이렇게 우르르 이제 그 멤버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요즘 그 무대 스타일이 LCD 전광판 크게 있고 그렇게 쫙 열리면서 이렇게 멋있게 등장하고, 저는 최종 7명이 들지 못한다 해도 14명까지는 스타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을 아이돌 데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마지막 무대였던 들린다면 듣고 있다면이라는 노래를 이제 부르고 나서 멤버들이 모두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 눈물 안에 뭔가 큰 과정을 하나 마감했다라고 하는 만족감보다는 진짜 고생했다 우리가 이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었어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촬영 미션이라든지 아니면 야외 공간에서 노래와 댄스 이런 것들을 시행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견뎌내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본 어떤 원칙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잘 구성된 위에서 새로운 것들이 얹혀졌을 때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의 얼개가 잘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초반 시선 끌기도 실패를 했고 또 마지막 회에서의 긴장감도 만들어내지 못했고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정덕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2월 13일 방송된 특집 괜찮아 가족이니까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변치 않는 가족의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 사회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공감을 전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정말 다양해졌거든요. 맞아요. 1인 가족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정말 뭐 저희처럼 입양 가족도 있고 맞아요. 다문화 가족. 네네. 예전에는 진짜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가족의 유형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그 첫 번째 가족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빨리 일어나. 이거? 아유 잠이 안 깼어. 너무 사랑스럽다. 유리를 거의 8개월 때부터 키웠으니까 올해로 3년 됐어요. 싱글 데디시구나. 유치원 맞아요. 유치원. 잘 놀아. 아빠가 아침에 할 일이 정말 많겠다. 그렇죠? 애들을 돌봐야 되니까 이렇게 매여서 하는 일을 못하고 계시네요. 있으면 제가 산남도 편한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좀 지원을 받고 싶고. 지자체 시군구별로 다 저렇게 가족 지원 센터들이 있어요. 힘이 돼요, 애기 보면. 한식이랑 미얀마 음식이랑 같이 이렇게 차려놓고 먹는구나. 경찰 반민 기분이다. 오, 멋쟁이네. 민규 꿈이 미국 경찰이니까 저도 한국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민규 가르쳐 주고 싶어. 공개 입양을 통해 가정을 이룬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진행을 맡아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편견 없는 시선을 독려했는데요. 이번 방송 의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싱글데디, 맞벌이 부부, 다문화 가족 이야기 이런 여러 종류의 변화한 가족의 모습들을 좀 담을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잔잔하면서 좀 먹먹한 느낌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체 얘기로 보면 사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사회가 책임져줘야 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보다는 가족이 부담해야 되는 걸 또 강조한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게 좀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가 출연을 해서 사회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들을 좀 언급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좀 활용해 보려고 특히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육아 관련된 부분에서 뭐 도움을 받으려고 도우미 이런 것들을 좀 신청을 해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혜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한 어떤 정보만으로 실효성이 실제로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좀 들었습니다. 진짜 저는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뭐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되게 우리가 되게 당연한 가족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또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서 사회 보장의 어떤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당연하게 하는 걸 보고서는 그래도 한국 사회가 많이 진일보했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앞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 말하자면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홍보성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생활 동반자법이라든가 아니면 동성혼처럼 한국에서는 사실 그게 너무 민감한 의제가 되고 있으나 사실은 이미 존재하는 가족 형태거든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삭제돼 있는 거죠. 국가가 허락한 그런 가족의 형태 내에서만 얘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획이었고 좋은 의도였지만은 좀 더 이제 가능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 변화하는 어떤 뭐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알리고 또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게 이른바 이제 홍보성 느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송 자체를 할 수 있는 미디어 자체가 저는 공영방송밖에 없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채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 의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깊이가 부족한 측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소개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가족이 나오겠구나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 가족들의 사연들을 보면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부모님들로 이렇게 구성된 가족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런 가족도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봅니다. 탄소 배출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예, 12월 1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집중 취재 M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포스코의 탄소 배출 성적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10년 전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약속 이행은커녕 초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1년에 7,570만 톤. 포스코는 이 오명을 벗기 위해 10년 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거의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10년 안에 탄소 배출을 30%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스코도 동참했습니다. 쇠물 1톤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9%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켜졌을까? 지난해 포스코가 배출한 온실가스는 7,570만 톤. 10년 동안 총량은 고작 1.9%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톤당 9%를 감축하고 사장님 이 청사진은 잘 이행됐습니까? 그런 내용은 제가 아직 10년 전에 약속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온실가스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겁니다. 수소 환원 제철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2009년에 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포스코는 또 약속을 내놨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 하지만 자기들이 짓고 있는 원전 2기 규모의 초대형 석탄 화력 발전소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지하게 되면 이제 3조 3천억 손실이 좀 있기 때문에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또 내뿜게 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국내 기업이 탄소 감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탄소를 굳이 줄일 의무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큰 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공짜로 제공하는데 이걸 쓰고도 남는 겁니다. 한국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배출합니다. 1위 포스코, 2위 현대차, 10개 대기업 집단과 한국전력을 합하면 전체의 64%를 내뿜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위기감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각 기업들마다 미리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짜로 나눠주고 그만큼만 배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포스코는 배출권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포스코에 3억 8,300만 톤이나 되는 공짜 배출권을 넉넉하게 줬기 때문입니다. 포스코는 오히려 남은 배출권을 팔아 작년에만 245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배출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 정부가 공짜 배출권을 더 많이 주는 이상한 제도 때문입니다. 당장은 온실가스를 마음껏 배출하며 싼 값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게 곧 고철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예, 댓글 살펴보면요. 수소 대책 관련 대책이 있으면서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 눈앞에 이익만 급급, 국제적 제재가 닥치면 그때 부랴부랴. 온실가스 감축 못하면 한순간에 국가나 기업이 낭떠러지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은 진리다.
이처럼 탄소 배출 문제에 소극적인 현 실태에 분노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소극적인 포스코의 문제점을 고발한 이날 방송,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뉴스데스크에서 2개 꼭지로 이거를 얘기를 했었죠. 이제 포스코의 탄소 배출이 이제 그 제자리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이제 정부에서 거의 공짜에 가깝게 공짜 배출권을 발부하는 문제를 같이 다뤘는데 결국 이 2 꼭지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자면은 이 탄소 배출 문제라는 게 기업의 양심과 약속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어떤 그걸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에 강하게 페널티를 주고 그런 반대 방향의 어떤 탄소 절감 노력을 하는 것에 이제 강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되게 맞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게 정부가 공정한 시장 경쟁을 하는 거에 대한 감시자 역할로 해서 끝날 일인가라는 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 배출 문제는 그냥 총량을 되게 줄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탄소가 왜 많이 배출됐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때문이에요. 예.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성장하고 이익이 커지고 그러면서 탄소는 계속 배출되는 거죠.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 이것이 뭐 ESG 경영이라든가 새 신기술 개발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뉴스데스크가 이런 걸 다루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이것을 정말 발등에 불로 생각한다면은 좀 더 급진적인 어떤 담론을 생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속과 실행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주 딱 드러내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잘된 어떤 보도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포스코가 10년 전에 탄소 배출 줄이겠다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보니 10년 동안 고작 1.9% 줄였다. 아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적 보도가 늘 반복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필요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탄소 배출 대체할 수 있는 뭐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이미 있다고 그러고 저희들 수소 환원 제철법과 스트릿 캐스팅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이미 성공한 해외 기업 사례 같은 것들도 좀 보여줘서 10년 사이에 이런 것들 이미 충분히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왜 안 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질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좀 더 강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좀 효과적인 보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화두죠.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화하는 그날까지 뉴스데스크의 끈질긴 보도 부탁드립니다.